안녕하세요. 역전토익 RC 영수쌤입니다. 파트 6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파트 6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두 가지로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은 파트 6 유형 중에서 답이 잘 안 보이는 유형, 그리고 시제 유형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 6는 해석을 해야 되는 영역이 맞아요. 파트 7에다가 파트 5가 합쳐진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7 지문인데 짧은 지문인데 밑줄이 4개 뚫려 있는 거. 그중에서 하나의 밑줄은 길어요. 긴 밑줄에는 문장을 넣어야 되는 유형.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중 하나거든요. 요거는 파트 6 2탄 강의에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문단을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단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단에는 주제, 목적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으므로 첫 번째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반드시 읽는다. 그 다음, 여러분들 어휘 문제나 시제 문제, 그 이외에 좀 중요한 문제, 좀 배점이 높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들이요. 힌트가 주로 뒤에 있어요. 답의 근거가 뒤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데 이것도 답이 되고 쟤도 답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답의 느낌이 잘 안 온다, 모르겠다, 어렵다 싶으면 뒤에 단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뒷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지금 스탑하시고요. 문제 푸시고 풀이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부산 시티가요. environment, 환경을 지금 care about, 신경을 쓴다라고 했어요. 친환경 냄새가 막 나죠. 친환경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냄새 맡으면서 계속 독해해 볼게요.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paper ticket, 종이 티켓요. 그리고 종이 승차권에 대한 판매와 사용이요.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미 제목에서 환경을 care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종이 티켓과 종이 승차권의 사용이 뭐 될 거다라는 느낌이 아마 바로 오실 건데 이런 느낌이 안 오신다면 뒤에 단서가 더 있긴 있거든요. 자, 어디에 단서가 있었냐면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eliminating 이 부분 보이십니까? 종이를 제거하는 것은요. 종이를 없애버리는 것은요. benefit,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롭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요? 환경에 이롭대요. 그리고 leads to,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쓰레기를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한 걸 보니까 종이 티켓, 종이 승차권의 사용과 판매가 뭐 될 예정이다? A. 확대된다. 안 되겠죠? B. 중단되다. 정답은 B가 됩니다. C는 접근 가능한 이라는 뜻이고요. D는 뭐 다시 생각나게 하다, refresh 뭐 이런 뜻인데 정답은 B. 생산이 중단될 것이다. 판매가 중단될 것이다. 사용이 중단될 것이다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 제목에 냄새가 났다. 어떤 냄새? 친환경 냄새요. 그러니까 종이 사용을 줄인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종이 사용을 중단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eliminating paper 이 부분 보자마자 아, 종이를 아예 없애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생산 중단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메일 그린 거는 아시겠죠? 제목을 보시면 10번째 연례 컨테스트. 아, 무슨 시합, 대회, 경쟁. 시합, 대회, 경쟁 냄새가 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까요? 저희 잡지가요. 감사하대요, 당신에게. 당신이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지금 A를 넣으면 구독이고요. B는 편지, C는 제출, D는 기사 글입니다. 당신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린지, 당신의 편지에 고맙다는 소린지, 당신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린지, 당신이 기사 글을 써줘서 고맙다는 소린지, 물론 제목을 봤을 때 연례 컨테스트 냄새가 났기 때문에 조금 감은 잡으셔야 되는데요. 혹시 감이 안 오신다면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참여는요. 당신이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저희 아마추어 사진 컨테스트에 대한 당신의 참여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컨테스트에 뭐 하는 사람이다?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컨테스트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 뭐를 했겠습니까? 네, 작품을 제출을 했겠죠. 정답은요? C가 되겠습니다. 정답의 단서가 어디에 나왔냐면 135번 뒷줄에 your participation 이 부분이랑
in 어쩌고 저쩌고 contest 이 부분요. 네가 우리의 컨테스트에 참여를 했으니까 네가 무엇을 했을 것이다? 작품을 제출을 했을 것이다. 135번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뭐 뒷줄 좀 읽어보면 각 사진, 우리가 받은 각 사진들이 뭐 될 것이다? 평가될 것이다. 우리 전문 패널들에 의해서 평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 중요한 문제, 어휘 문제와 시제 문제는 단서가 이렇게 뒤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단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제목이나 그 기타 등등 어휘 미리 나와 있는 요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류의 내용들인지 미리 조금 추측을 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답을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시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Part 6에서 나오는 시제 문제는 Part 5랑은 좀 달라요. Part 5에서 나오는 시제 문제는 단서가 정확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부사 단서라든지 아니면 전치사 명사의 단서가 나온다든지 접속사로 단서를 보여줘서 Part 5 같은 경우에는 시제 문제 풀 때 단서를 가지고 정답을 찍을 수 있는데 Part 6는 단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건 유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숫자 유형으로 나오거나 사건 유형으로 나오는데 숫자 유형으로 나오면 조금 쉬운 유형, 난이도가 좀 쉬운 유형이고요. 사건 유형으로 나오면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역시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하나 풀어볼 건데, 자, 멈춤하시고 여러분들이 푸시고 풀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131번에 ABCD를 보시면 동사 문제인 거 이해하실 겁니다. 동사 문제 푸실 때는 제일 먼저 수일치, 이거 해서 안 되면 대, 아니면 시제로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일치를 했을 때 지금 131번의 주어가 복수거든요. DGE라는 회사와 H 어쩌고라는 회사 두 개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예요. 수일치에서는 A, B, C, D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태를 따지면 안 되는 게 merge라는 단어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동사는 능동태만 정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D는 제거하시면 되고 이제 시제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파트 6에서 시제 유형은 첫 번째 숫자 혹은 날짜 유형 혹은 사건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숫자 유형이에요. 이 기사가 발행된 날짜가 5월 21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the merger 합병이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글을 발행한 날짜가 5월 21일 그리고 7월 1일부터 합병이 효력에 발생이 된다. 합병이 시작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병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고 7월 1일부터 합병이 될 거다.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인 B가 정답입니다. 숫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 형태만 잘 봐도 금방 시제 문제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사건 유형을 봐볼게요. 사건 유형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으셔서 문맥에 맞는 답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 읽어보시면 지수가 지금 민주랑 맥주를 마시는 중입니다. 근데 민주가요, 약속 장소에 너무 늦게 하다. A, 올 것이다. B, 오는 중이다. C, 왔다. D, 온다. 현재 맥주를 마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는 약속 장소에 이미 도착을 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는 너무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사건 유형은요, 뭐가 중요하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건 유형은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문맥을 보시고 정답을 찍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토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춤하시고 푸시고 난 다음에 풀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자, 갑니다. 에러 문제가 있대요. 내부 컴퓨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요. 서비스 이용료가 잘못 공제되었다. 서비스 이용료가 잘못 빠졌대요. 당신의 계좌에서 5월 23일에 잘못 빠졌대요. 지금 보시면 5월 23일에 이용료가 was deducted 이미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나갔다고요? 자, 이 에러는요. has been fixed 이미 뭐가 되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 이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환불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계좌로요. 5월 25일에 환불이 처리되었다라는 소리예요. 당신은요 하고 144번 동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일치에서 안 되는 동사가 없고요. 태를 따졌을 때도 모두 다 능동태이기 때문에 시제 문제예요. 5월 25일에 환불이 진행이 되었고요. 당신은요, 이 환불된 금액을
다음번 거래 명세서에 fee adjustment, 가격 조정이라는 이 명목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라 발견하게 될 겁니다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번 명세서에 이렇게 뜰 거예요. 잘못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라는 글자와 함께 이 가격이 환불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가 돼야 되니까 미래 시제 정답은 C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어떠한 삐리리라도 야기시켰다면, 자, 이것이 어떤 걸 야기시켰겠어요? A. 혼란, B. 만족, C. 설명, D. 계산. 혼란을 야기시켰겠죠? 혹은 불편함을 야기시켰겠죠? 그래서 이 어떤 불편함 혹은 어떤 혼란이라도 야기시킨 바가 있다면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어휘 문제 145번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제 문제 역시 단서가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서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Part 6에서는 맥락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미 돈이 잘못 나간 거는 과거이고 이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환불은 이루어졌지만 당신은 이 환불 이루어진 부분을 다음번 명세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 C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휘 문제와 시제 문제, 단서가 어디에 있는가 혹은 단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푸는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번에는 문장 삽입 유형을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